was a colonel, she became a star. 지난 3월 프랑스의 한 방송사는 중국인 무용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송했다. 격찬 속에 방송된 이 다큐는 한 편의 영화로 다시 제작돼 올해 칸느 영화제에 출품됐다. 중국인 감독 장위엔 역시 이 무용가의 삶을 영화로 제작했다. 이 영화는 작년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국내에 소개됐다. 현재 국내의 한 영화사는 50억 규모의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에 이 무용가를 특별 캐스팅했다. 나이 이제 35. 이름은 진싱. 떠오르는 중국 예술계의 핵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녀는 조선족이다. 중국 문화예술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상해. 최근에 완공된 상해 오페라 극장은 이 도시의 새로운 상징이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거쳐가는 곳이 바로 5층에 있는 진싱 현대무용단의 연습실이다. 오늘은 국제 발레 대회를 앞둔 소녀들이 진싱에게 최종 점검을 받으러 왔다. 이 소식을 들은 상해 지역 방송사에서 취재를 나왔다. 이제 진싱의 일거수일투족은 상해 예술계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인터뷰를 한다. 진싱의 일상이다. 특히 올해 들어 그녀에 대한 상해 사람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건물에 어디에서도 들어설 수 있는 곳, 바로 대극장이다. 5,000석이 넘는 객석을 갖춘 동양 최대 규모다. 첨단 공연 설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된 중국의 예술가들이 가장 서고 싶어하는 무대다. 그런데 올해 초 진싱은 바로 여기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화제가 끊이지 않았다. 마침내 작년 11월 북경에서 첫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상해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이 시작됐다. 초미의 관심 속에서 상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웅장한 코러스로 시작된 이 작품은 진싱의 대형 창작 무용극 카르미나 브라나였다. make this work become a Carmina Burana. And in Europe, a lot of choreographers to follow the image idea to choreograph on this music, very sensual, very sexy and sensual piece. But for me, that culture is too far from me. How I can adopt this piece? Only one thing given to me is the music. I listen to the music, I feel the music, then I have my own interpretation.
관객을 압도하는 강렬한 리듬과 멜로디. 정통 오페라와 다름없는 화려하고 짜임새 있는 무대였다. 안무는 물론 의상, 조명, 무대 디자인 등 공연의 모든 것이 진싱의 연출에 의해 이루어졌다. (90년대) 초만 해도 현대 무용이라는 말조차 낯설어했던 중국 사람들에게 이 작품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에, その公演はやはり自分の周りではみんな口を開けて見る人が多いんですよ。口を開けるということはやはり唖然とする、びっくりする、はぁと思うというような人がかなり私の周りが見受けることができて。이 작품으로 진싱은 세계 예술계의 중국 현대 무용의 면모를 과시했고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기도 했다. 我可以做一个很好的舞者、编导，在国外生活，但它的意义就远没有我回到国内来做。所以我觉得中国有句俗话叫做“宁做鸡头，不做凤尾”。所以说，宁做鸡的头，也不做凤凰的尾巴。所以我觉得这句话就说明了我回国做现代舞，而且我是中国第一人被派到国外去学习现代舞，有一种无形当中有一种使命感。就我觉得应该回国做这，而且在这么大的一个国家当中，13亿人口当中，如果能用我的力量把现代舞给带起来，我觉得可能对我的人生价值的体现是不一样的。但是他选择这一条路也是非常对的，因为中国现代舞啊，它不发达，它恐怕比起韩国来，比起什么的都要慢一些，都要晚一些。那么这个阵地呢，就是这个舞种呢需要发展，需要繁荣。那么谁来去做？这个只有很聪明的人、很有勇气的人、很天才的人才敢于这样做。而且金星他现在做成功了，所以看他的舞蹈，看他的晚会，我们都特别高兴，每一次去。 그날 이후 진싱은 상해의 상징이 됐다. 그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아침 연습실로 나온다. 그녀가 이끄는 진싱 현대 무용단은 중국 유일의 개인 무용단.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인 다른 무용수들과는 다르다. 진싱은 6개월의 엄격한 시험 기간을 거쳐 단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매일 8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한다. 이들은 전국에서 뽑혀온 중국 최고의 무용수들. 그러나 진싱을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그저 춤 잘 추는 기계나 다름없었다. 我觉得跟金老师学舞蹈的最大感受是，从舞蹈当中，领域到了很多人生当中的东西。以前也许跳舞的时候，只是手、腿，就是很盲目的去动
动一些东西。但是我觉得跟金老师跳舞，跳完以后，我觉得跳舞是一个很幸福的事情，真的。首先是我喜欢，第二呢，我觉得，因为我觉得这个中国是一个那么大的一个国家，如果在艺术上面它缺了这么一笔，我觉得是很遗憾的事情。然后而且我觉得作为中国的舞蹈演员，我学那么多年的舞蹈，如果说是不能跟国际上的舞者去竞争的话，我觉得是个非常遗憾的事情。所以我想我要做现代舞。 그러나 프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수준 높은 테크닉이 있어야 자유로운 표현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진싱은 단원들을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진싱이 상해로 온 것은 작년 봄. 그전에는 줄곧 북경에 살았다. 북경에 갈 때면 그녀가 종종 찾아가는 곳이 있다. 그런데 그곳은 뜻밖에도 민간인 통제구역. 도심에 위치한 이 군사지역은 바로 북경 해방군 예술학원. 진싱이 이곳에 온 것은 15살 때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구보가 시작됐다. 그때 진싱은 군인이었다. 진싱의 한국 이름은 김성. 1967년 심양에서 태어났다. 조선족 출신의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부산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다. 9살이 되던 해 진싱은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군에 자원했다. 힘들죠. 걔가 군대 나가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제일 어리거든. 걔가 그때 9살 좀 넘어서 나갔거든.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좀 빨래 하나 안 해보던 아이인데 제가 가서 제복 다 빨아야 되지. 그 침대보 다 빨아야 되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큰 아이들하고 훈련 나가야지.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그리고 제가 좋아서 갔으니까. 그러나 군대는 군대였다. 체력 단련이라는 이유로 버거운 노동과 힘겨운 군사 훈련이 거듭됐다. 그런데 차라리 군사 훈련은 쉬운 편이었다. 진싱은 무용과 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예단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일자로 다리 펴기, 물구나무 서기, 줄타기 등 고통스러운 훈련이 계속됐다. 매를 맞는 일도 빈번했다. 어떤 때는 이 훈련할 적에 걔가 그 곤두박질을 잘못하니까 선생이 발로 차고 때린다 그래. 그러니까 아주 아이가 힘들었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작으니까 큰 애들이 일은 야게 다 시키지 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 정말 힘들다고. 너 이미징 갔는 데는 아무래도 끝까지 해야지. 그거 하니까 저 끝까지 한다고.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한 한 은사의 배려로 북경 해방군 예술학원에 오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타고난 재능과 무서운 노력으로 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만든다. 1987년 19살이 되던 해 그는 중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무용 대회인 타오리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타오립의 우승, 조선적인 그가 중국 최고의 남자 무용수 자리에 오른 것이다. 타오리배에서 우승한 군인 진싱은 이듬해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미국 안무가협회는 그에게 파격적인 장학금을 지급하는 한편 마사 그레이엄 등 미국의 저명한 현대 무용가들에게 사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처음으로 한국의 무용가들을 만나기도 했다. 어렸을 때부터 열리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열린 세계로 오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그 새로운 걸 많이 접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심 그동안에 가슴 안에 두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이 잠재되었던 그런 사건들이 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술가로서의 그 자질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당시 유관순 교수를 따라 무용제에 참가한 40명의 제자들은 또래였던 진싱과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돌아오니까 뭐 이런 거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잘 도는 거야. 한 자리씩 한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그 다음에 또 물고 남았으면은 이거를 버티고 그냥 하루 종일 있는다는 거죠. 자기는. 저희 업도 이길 때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걔는 근데 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딱 하고 팔짱을 딱 끼더니 이러더니 한 다리를 딱 라이트에서 딱 쓰는 거예요. 서가지고 30분 동안 이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대단하죠. 왜냐면 저희는 5분 서도 다리가 벌벌 떨리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속으로 지가 무용 되게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는 걸 거야. 막 그러고 했는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진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다음에는 얘기가 없음.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그냥 잘한다. 그러고는. 그런데 그 즈음 중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다.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다. 반세기 가까이 폐쇄된 사회주의 체제에서 억눌려 있던 중국의 젊은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체제에 저항한 것이다. 조국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데 혼자 미국에 있었던 진싱은 괴로웠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 바로 울부짖는 용이었다. 음악은 유관순 교수가 건네준 김영동 씨의 것이었다. 진짜 자기 느낌 있는 달라서 작품은. 그래서 영은 항상 중국의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 적은 것도 울부짖는 영. 영이는 진짜 사람들이 상상하는 동물이잖아. 사실 진짜 동물 없잖아. 상상하는. 그래서 울부짖는 영도 눈물이 흐르면서 진짜 불쌍한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작품 만들었어요. 당시 극장 앞 야외에서 발표한 울부짖는 용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동양에 정말 어느 구석에서 자라던 그 진심과 또 이 한국에서 자라던 많은 우리 무용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어떤 그 젊은이의 용솟음 치는 그런 가슴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세계에 그들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했다는 그것에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제 생각에 많은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느끼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말하지 않아도 진싱이 그 울부짖는 용의 그 마음을 하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다 같이 느끼고 하여튼
굉장히 끝나고 나서 끝날고 그 작품을 할 때 막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진싱은 무용제 최고의 스타가 됐다. 이 사진은 그 이듬해 미국 무용제 포스터로 채택됐고 1991년 절반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2살이었다. 91년부터 2년간은 유럽에서 활동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에서 안무가로 풍부한 경험과 이력을 쌓았다. 그리고 93년 5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귀국한 그해 가을 그는 북경에서 중요한 공연을 가졌다. 당시 공연은 북경 중심가에 위치한 바오리 극장에서 열렸다. 당시 그는 미국 무용제 대상을 받았던 절반의 꿈을 비롯 은사 마리 루이스에게서 물려받은 춤 트레몰로 등을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 무용이란 전통 무용과 소수민족의 민족 무용이 전부였다. 현대 무용이란 다른 나라의 춤이었다. 그런데 이날 진싱은 중국의 무용가가 만든 현대 무용 작품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진싱이 자신의 힘으로 중국 땅에 현대 무용의 씨를 뿌린 셈이었다. 귀국 후 북경에서 8년 동안 활동했던 진싱은 작년 봄 활동 무대를 상해로 옮겼다.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긴 하지만 북경은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에 비한다면 상해는 중국의 유럽이라 불릴 만큼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다. 현대 무용을 하는 그에겐 상해가 아무래도 마음이 편했다. 지금 그녀는 상해시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담한 아파트 내부는 섬세한 여주인의 손길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그렇다. 지금 진싱은 여자다. 그래서 행복하고 편안하다. 종종 그렇듯 오늘도 텔레비전에는 옛 군대 후배들이 출연했다. 군대 시절 진싱은 남자였다. 남자로 28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온 후 2년 남짓된 95년 초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통고했다.
눈물로 배웅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진싱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날은 진싱이 남자로 살았던 마지막 날이었다. People may be asking so many questions about are you change yourself because you want married, find a man in your life, and what do you want? Why? What's the motive for you to become transsexual? I said it's honesty. I'm honest with my life. I know I could live in a psychologically and inside feel like a woman, then the physically living like a man. I think a lot of people in this kind of contrast still living life like this. But I said if I have the condition, if I have the opportunity to let myself become more complete myself, 100% myself, to be the honestly to my life, I said why not? 차마 병원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들로서의 진싱을 다신 보지 못했다. 왜 사실은 엄마니까 누가 그 자식 그렇게 수술한 그래서 걔하고 말다툼도 몇 번 해서 내가 너 그 키워가지고 공부시키고 유학까지 보내고 오니까 너 이렇게 와서 수술해. 나 하려면 외국에서 하지. 중국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하는 거고. 그때 이 사실 말이지 달통이 안 되지. 그때면 걔가 길더라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았는가 길더라고. 그래서 너 잘못 낳는가 그러니까 왜 나 이렇게 낳게 돼. 어디 남자아이가 집에 앉아서 일이나 하고 가만히 들어있는가 하고 내가 남자인가 하고 그렇게 다 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 아이가 이거 심리 변태 활동은 하긴 한데 더 내가 우기고 나갔다가 아이들께 또 다시 마음속 무슨 그 타격이나 줄까 봐 그래서 어머니도 친구들도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수술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에게 수술은 환생의 의식이었고 그래서 더욱 태어난 중국 땅에서 하고 싶었다. 마침내 2월 6일 진싱은 무대가 아닌 수술대 위에 올랐다. 수술은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집도를 맡은 의사는 소응존환 수술에 경험이 풍부한 여의사였다. 그녀는 섬세하게 진싱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성공시켰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간호사의 실수로 16시간이나 수술대에 묶여있던 왼쪽 다리의 감각이 없어진 것이다. 무대에 다시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암담함도 컸지만 무엇보다 진싱은 어머니를 볼낯이 없었다. 그저 집도 나무 울고 들어오면 울고 나 혼자니까 집에서 그러면 걔가 병원에 나와가지고 그 침도 맞고 뭐 물리 그런 걸로 치료도 받고 그랬는데 점점 그래서 그 매일 내가 아침이면 안무해주고 내서 그저 세상 없어도 전화기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내가 걔 다리 주물러주고 이거 바로 안무해주고 아침 5시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안무해주고 그렇게 해서 난 뭐 안무 기술을 몰라요. 그러는데도 그걸 또 이렇게 주물러주고 훌도 그리고 발도 그렇게 해주니까 점점 이 발이만큼은 차던 건데 그게 또 점점 더워지고 그래서 내가 금성이 보고 앉아서 말하면서
야 하느님이 내려다보면 어디서 너 다리 낫게 해준다 내가면서 돌이라도 이만큼 주물머니 풀어디 가는데 안심해라 내가 내가 그러곤 했어요. 수술 직후 진식은 절망에 빠져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겨운 정성은 진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진식은 연습을 시작했다. 신경줄이 16개나 끊어졌던 무감각한 다리는 눈물겨운 연습 끝에 살아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3년 뒤 다시 무대로 복귀했다. Dream, fantasy, and dream. Because I have so many dream and fantasy. When I have a difficulty time, very hard time, sometimes you feel you cannot get over it. But that time I thinking in far away, I have my dream and my fantasy still waiting for me to reaching it. So that make me, okay, take deep breath, go for it. 진식은 요즘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녀의 공연장엔 갈수록 관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든다. 공연 직전, 진식에겐 가장 긴장된 순간이다. 이윽고 막이 올라가면 객석의 눈은 일제히 무대 위에서 진식을 찾는다. 서막은 마치 큰 수술을 치른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듯한 붕대 감은 모습이었다. 진식의 대담함은 사람들을 긴장시켰다. 사실 진식의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그녀의 춤을 보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劇場に入りますとでいろんなお客さんの、話耳に入ってくるんですよ耳に。で例えば一体男から女に変わるっていうのは、どんな楽しみがあるのかそれは分からないなと。あるいは、男から女に変わったその体本当に女のようにしなやかにダンスできるかでいろんな質問は耳に入ってくるわけ。 96년에 만든 이 작품은 남녀간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을 표현했다. 몸짓 하나하나마다 사랑하는 두 남녀의 감정이 선명하게 묻어나는 빼어난 대표작이다. 작품 적과 흑은 진식의 탁월한 리듬감과 태생적인 중국적 색채감으로 만들어낸 수작이다. Black color and red color. These two colors, as a Chinese, grew up in China, give me strong influence.
and the dancing come out, become such a strong piece, and some people put a lot of political image in this piece, but I think it's fine because everybody looking things different way. But for myself, I like the energy and the color and the two. It's not against each other; it's a combine. 특히 이 작품은 현대 무용을 어렵게만 생각하던 중국인들의 인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因为它原来有这个中国舞蹈的基础啊，所以它这个虽然搞现代舞了，但是它的那种底蕴呐、它那种基础啊，包括它有些某些题材舞蹈的题材，都是很中国化的，所以看起来大众呢更比较喜欢他的舞蹈，所以他的演出，观众每一次演出观众都是全场都是爆满的啊，满的。 작품 센스 오브 컬러는 92년 유럽에서 구상했다. 현대 무용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렸다. 이렇게 진싱은 현대 무용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도 춤을 통해 바꾸어 가고 있다. これだけダンスで一生懸命に自分の人生あるいは楽しみ苦しみあるいは世間に対して歌いようとするようなものを体いっぱいで表現することはできて、その人たちもそれなりに心打たれて、それに対しての拍手は非常に多くてまだやまない、長い時間では私見てたらやはり10分でも20分でも、その拍手はやまないというようなのがそもそもで、私は金さんは、やっと皆さんに理解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を。 5,000년 역사를 가진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대담함 그리고 치열한 예술혼으로 진싱은 성존환자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성숙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다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진싱이 오랜만에 북경에 다시 왔다. 그런데 동행이 있다. 유모차를 끌고 진싱이 들어선 곳은 북경에서도 제일 이름난 사진관. 도착하자마자 거울 앞으로 가는 진싱. 어느새 왔는지 그녀의 어머니도 곱게 화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를 달래가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어려운 진싱의 모녀를 나란히 카메라 앞에 앉힌 이 아기는 바로 진싱의 아들 두두다. 북경 중앙방송의 프로듀서인 이샤오밍 씨도 왔다. 그는 진싱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다.
이샤오밍 씨는 벌써 7년째 진싱을 취재하고 있다. 진싱의 사생활, 공연 등 다양한 모습들을 화면에 담고 있다. 그는 소응전환 수술 현장에도 있었다. 진싱은 수술 현장을 공개한 최초의 중국인이었다. 就是金星这个人呢，实际上我知道他的事儿啊，也是通过朋友知道的。当时只是一个，只是好像是一个，有点像猎奇的事件。当时就是有那么一个人要做变性手术，而且呢，他可以接受采访，我觉得很意外，因为本来这个变性这个事情，在中国人的这种观念里头，我认为是恐怕是不太容易接受的。他不但要选择在中国做这件事情，同时呢还就是我跟他接触以后呢，他愿意说，我觉得很难得。 그런 진싱에게 1년 전 아들이 생겼다. 오늘은 아들 두두의 돌날이다. 할머니의 고집으로 돌상은 순 한국식이다. 어렵게 얻은 손주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 각별하다. 아들 손에 연필 한 자루 쥐어주고 사진을 찍는 극성스러움은 영락없는 한국인 엄마다. 내가 생각이 금손이가 이제 뭐 혼인 문제는 제게 맡기는 거고 앞으로 뭐 혼인 문제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건 제게 맡기는 거고 내 생각에 만일자 야가 이제 앞으로 혼자 있다 하게 되면 외롭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자식이 너 아이라도 하나 키우자. 만 앞으로 우리 다 늙어서 간다면 네가 좀 외롭지 않겠나. 그리고 어느 형제들이 뭐 미국에 누나가 와서 너 돌봐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라도 하나 갖다 키우자. 그러니까 금성이도 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키우는데 마치 또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서 키우니까 야가 정말 가정의 화목동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금성이가 이 아이를 가져온 데부터 또 우리 둘이 이 수술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다투니까 좀 갈등이 생기지. 아이를 데려오고부터는 아주 서로 다 화해가 되고 말아서. 예. 이샤오밍 씨가 진싱을 취재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이 있다. 진싱의 강하고 당당한 삶을 지탱해주는 사람. 바로 그녀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선다. 짓고 있는 건물을 둘러보러 가는 길이다. 그녀는 여행 가이드로 어렵게 자식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건축비만 250억 원이 드는 이 빌딩의 주인이다. 이런 빌딩을 몇 채나 갖고 있다. 자식이 혹시 약해질까 봐 공연 자금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800만 원. 하지만 이젠 자기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진싱에게 현대 무용학교를 세워주고 싶다. This lady made, produced Jinxing. Yeah. My mom's name Han Ying. Han Ying. Han Ying in Chinese meaning could be the cold shadow. I think what I'm doing, I have a lot of shadow. My mom's all like shadows beside me. That's why I think even now she become over 60 something, she's still reaching her dream. Different dream from me, but that's why I got a lot of influence and inspiration from my mom. Strong Korean lady. She's very strong. 조선의 혼은 진싱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구, 사물놀이, 판소리 등 한국의 전통 음악을 들으며 자랐다. And to find the
simple rhythm behind have another rhythm. You can never hear, but they still have a rhythm behind. I think that's why from my work a lot in there. I'm really appreciate that. Yeah. Then people said, how you dancing are so musical, so music? I said, yes, I'm Korean. That's Korean blood. They said, oh, okay. People said, that makes sense. 춤을 추고 싶어 9살 어린 나이에 군인이 된 조선족 사내 아이 진싱. 중국 대륙의 현대 무용의 씨를 뿌리고 이끌어가는 중국의 마사 그레이엄 진싱. 그리고 당당하게 성전 환자의 삶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는 운명의 개척자 진싱. 그녀는 지금 거대한 중국 대륙 13억 중국인의 별로 떠오르고